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데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폭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향후 금리와 경제형은 어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박사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일단 이따 하겠고 일단 한은의 금융통화위 결정부터 봐야겠습니다. 예상은 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네요. 배경을 좀 짚어보죠. 예,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해에 금리를 계속 올려와서 우리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되어 왔고 또 예. 한국은행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제 올해 첫 회의 오늘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0이 됐습니다. 이 3.50이라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과 또 그 시중은행 간에 도매 자금을 거래할 때 이른바 RP라는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고요. 이게 일반 민간에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간에 적용되는 금리는 이거보다도 통상적으로 좀 더 큰 폭으로 오릅니다. 더 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8%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주담대 금리도 조만간 8.5%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 그건 너무하네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물가 지난 12월 달에 5%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예. 물가 억제 목표가 2%인데 2배 반 이상 물가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해에도 지금 물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특히 공공요금 같은 데는 상당히 물가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데다가 미국이 올해도 당분간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우리가 금리 오늘 금통위를 하기 전에 미국은 4.50, 한국은 3.25. 그래서 그 차이가 1.25%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은행이 0.25를 올리면서 1%로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2월에 또 올려버리는 2월 달에 또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금리 격차가 커지면 환율이 또 올라가고 우리 돈이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의 2월 1일 날 금리 인상에 앞서서 우리도 그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방어 차원에서도 올릴 수밖에 없던 이런 두 가지 사정이 작용해서 지금 CG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이 순간 한국은 3.5, 미국은 최상단 금리가 4.5. 이래서 금리 격차는 1%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국은행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추가 인상 금리 없이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연내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말하는 거 시기상조다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단을 얘기하기 앞서서 미국 따라가겠습니다만 터미널 금리는 우리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좀 같이 짚어볼까요? 예, 모든 네. 경제 지표는 사이클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은 다시 차는 것과 똑같이 네. 성장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 마찬가지로 금리도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금리 상승이 멈추고 그 네. 멈추는 순간 우리가 최종 금리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게 좀 더 가다가는 이제 금리가 인하 기조로 가는데 그때는 피벗 방향 전환이라고 경제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정권가나 경제계 일각에서는 희망까지 섞어서 올해는 그래도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한은 피벗인데요. 방향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아주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지금은 언제 하느냐 모르느냐
논의할 시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할 시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지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현 단계의 거시경제지표를 봐서는 금리 인하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꿈에도 안 꾼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확실히 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박사님께서 늘 얘기해 오셨던 상단도 상단이지만 일단은 정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높은 상태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앵커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간에서는 몇 가지 금리 상황에 관련해서 기대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금리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때까지 한번 잘 견뎌보자. 자, 그런데 최종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등산을 해서 힘겹게 산에 올라가면 어떤 산은 정상이 아주 사람 한 명이 존재할 수도 없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가는 산도 있어요. 그런데 금리 경제계의 산은 그런 산이 아주 드뭅니다. 산에 올라가면 산 위에 또 그 평지가 정상의 평지가 펼쳐집니다. 마치 개마고원처럼.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것을 개마고원 금리 줄여서 맞아요. 고원 금리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영어로는 하이츠가 고원이라는 거죠. 정상 금리, 고원 금리인데 고원 금리가 얼마나 가느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그만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8.5%란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고원 금리의 고공 채공하는 기간이 얼마냐? 그동안에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채공 기간이 통상 8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우리나라는 IMF 때 5달 동안 하늘에 있었습니다. 5달 이후에 금리가 찔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올해 연내 금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올 연말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하고 싶지도 않고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은 앞으로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좀 그것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최종 금리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고원 금리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아직은 금리 인상 폭도 좀 줄어들었고 물가 상승 폭도 조금은 둔화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상승기에 있다. 이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할 변수 중에 하나인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항상 CPI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12월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6% 내려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상은 6.6이었는데 6.5까지 내려와서 14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일단 올라서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중에 뉴욕 증시의 예측치와 실적치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12월 달치입니다. 이게 그 전에 2021년 12월 달에 비해서 6.5% 올랐는데요. 예. 한때 이 CPI 물가 상승률이 9.3%까지 올라갔었고 또 불과 한 달 전인 11월 달만 하더라도 7.1%인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9.3에서 8.5%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5%. 자, 이것은 최근 약 1년 2개월,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폭이에요. 그러나 이게 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랐는데 오르는 폭이 지난달보다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안 오는 게 아니고. 상승률의 둔화지 맞아요. 물가의 하락은 아니다. 이 대목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래픽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6.5라는 저 퍼센트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 인플레 연간 억제 목표 그거보다는 3배 이상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단 상승률이 꺾였다는 것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는 자신 그런 면에서 이제 한 템포 놓았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데서는 이것을 환호 랠리라고는 그러지 않고요. 보통은 어닝 스프라이즈 같은 게 오면 깜짝 놀라서 환호해서 그것을 딜라이트, 환호 랠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이 오늘의 상황은 안도 랠리. 안도 랠리. 예, 더 이상 휴. 네, 릴리프 랠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구나. 네. 그래도 다행이야. 불행 중 다행이야. 이런 정도.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박사님 같습니다. 보실 때 인플레이션 일단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좀 예상은 하세요? 그 오는 걸 보면서 그렇죠. 최악의 고비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7, 8월에 9점을 예. 찍고 나서 이제 넘긴 그때서 것이고. 이미 그 연준 그때 당시에 피크 아웃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통계학상의 얘기고 물가가 여전히 1년 전에 비해서 6.5% 올라 있다는 얘기는 가계에는 여전히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물가의 최악 상황은 넘었지만 그러나 연준의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그 임무, 그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하는 그런 결정함에 있어서 이 지표들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긴축 속도를 이 물가 상승률을 보고 나서는 좀 조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다음 달에 이제 오르기 뭐 안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올렸기 때문에 또 4.25가 최상단인데 만약에 베이비 스텝을 올리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FOMC 우리나라의 금통위 같은 곳이죠. 공개시장조작위원회를 미국 시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회의가 끝나고 이제 금리 발표하는데 현재로서 미국이 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은 99.9% 확실시 됩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 물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 올릴 겁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폭인데요. 작년에 미국 연준은 무려 4번의 자이언트 스텝 0.75% 하고 12월 달에 와서야 이제 0.5로 살짝 낮추지 않았습니까? 관전 포인트는 2월 1일 날 발표할 올해 새해 미국의 첫 금리 인상 폭이 0.5냐 0.25냐인데 지금 나온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에 부합해서 6.5로 나오는 바람에 이 무게 중심이 완전히 0.50에서 0.25 쪽으로 기울었다. CM이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인데 여기서 미국의 이 금융 투자가들이 직접 선물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베팅, 내려간다 베팅 하는데 거기에 컴퓨터 분석을 해보면 현재 2월 1일 날 미국이 0.25%를 인상할 확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주목할 것은 아직도 0.5를 인상하겠다고 보는 투자가들이 약 15%는 아직도 남아있다. 중에 2명은 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것들이 또 이제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자, CPI 둔화 소식 때문에 지난밤 뉴욕 증시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환호 랠리가 아닌 안도 랠리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 반응도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정권 시장의 이 상황은 우리 일반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끝난 상황, 종가 그것을 마감 시세라고 하는데 마감 시세만 보기 때문에 좀 흐름을 다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시간대별 흐름,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아, 시간대별 흐름 봐야 되는군요. 예, 종가는 마지막에 어떤 돌발 변수,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렇죠. 또는 미국 비행기가 갑자기 뜨지 않는 그런 사건도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밤사이에 CPI 발표 상황과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요. 처음 발표할 때 CPI 6.5로 딱 나올 때 그 당시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뉴욕 증시 투자들은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CPI 금리가 CPI가 6.5로 나온 이후에 연준 관계자들이 2월 달에 0.25% 포인트만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몇 개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랜드로 괜찮네. 여기서 안도렐리가 와서 나쁘지 않네.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획기적인 어떤 변화는 아니었다. 다만 어떤 가능성, 이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지금 조금 무게 중심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올릴 것이라는 이 대목도 한 축이지만은 또 하나는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미국의 은행들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을 할 거거든요. 실적이 나오면 좀 놀라는 일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자 우리 아들이 학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평소에 계속 30등을 하다가 이 학생이 갑자기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놀라죠. 그것을 뉴욕 증시에서는
어닝 스프라이즈라고 그럽니다. 생각보다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30등 하다가 60등으로 떨어졌어요. 어닝 쇼크죠. 아이고 두야 쇼크. 이것은 어닝 쇼크거든요. 그런데 현재 뉴욕 증시 실적 발표는 어닝 쇼크가 예고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85% 정도는 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당분간 증권 시장에 그 금리 악재는 조금 줄었지만은 실적 공포가 또 하나 다가온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조화선상에서 주가는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봅니다. 어떨 거냐 질문 많이 받으시겠지만 방향성을 어떻게 된다 지금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